2016년도 2, 4분기 주말반이죠. 엑셀하고 한글 오늘 첫날 개강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혹시 있으신 거 확인해 보세요. 있으시죠? 그러면은요 더블 클릭을 하시는데 간혹 더블 클릭을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클릭만 한번 해 놓으시고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가 있어요. 끄트머리도 있고 중간치 옆에도 있어요.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더블 클릭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요렇게 뜨나요?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요런 거 하나 떴어요. 이거 인증을 안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이거를 제품을 사놓고 그냥 깔아놓고 설치를 해놨는데 인증을 안 받아도 이게 뜨는 거니까 우리 센터는 야매 아니에요. 정품입니다. 예. 인증을 안 받아서 그런 것 뿐이니까 닫으세요. 사용하는 건 지장 없습니다. 이게 한글 엑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교재가 2권이 나갔는데 7주간 엑셀을 할 거고요 5주간 한글을 할 겁니다. 엑셀이 좀 양이 많아요. 다음 주부터는 한글 책은 두고 오시고 엑셀 책만 갖고 오시는데 오늘은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공부할 겁니다. 예, 우리 교재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엑셀을 실행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예, 책을 굳이 안 봐도 될 수 있게끔 첫날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엑셀 화면 공부할 거고요 엑셀에다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 지우는 방법, 꾸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오늘 못 가져오신 분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 설명하고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위에 빨간 줄이 있는데 본래는 빨간 줄이 아니라 약간 회색 줄이에요. 회색 줄인데 예,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뻘겋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화면 나와 있어요? 얘를 이 빨간 데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꾹 누르세요. 그리고 밑으로 살짝 당겨 보세요. 그럼 이렇게 뚝 떨어지나요? 예. 화면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엑셀은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엑셀은 이렇게 작은 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창으로 쓰는 거예요. 전체 창. 자, 보세요. 저 끄트머리에 보면 닫기 있죠? X. 그 옆에 네모 하나 있죠? 그 네모가 뭔지 아세요? 전체 창으로 바꾸는 거죠? 이건 95년도 기술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기술을 쓰느냐? 이렇게 빨갛게 되는 이 줄 있잖아요. 이거. 얘를 마우스로 누르고 천장에다 갖다 붙이세요. 그럼 커져. 얘를 당기면 작아지고 갖다 붙이면 커져. 옷걸이도 옷 걸듯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짠 커져요. 요게 2007년도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기술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 왼쪽에 보시면 요런 잘잘한 거 뭐 보여요? 근데 저처럼 뭐가 많나요? 아니면 한 3개만 있나요? 이게 저랑 여러분 다르면 또 헷갈리잖아요. 맞춰볼 거예요. 자, 여기 끄트머리를 가시면 줄 쳐져 있고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을 텐데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뭐라고 쭈글쭈글 되죠? 그렇죠? 여기를 얘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아니라 요거 잘 자란 그림들 있죠? 이 잘 자란 그림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거를 좀 고치려고 그러거든? 그때 내려가는 화살표 요거를 펼침 목록이라 그래. 펼침 목록. 뭔지 펼쳐봐야 되잖아. 눌러보세요. 뭐가 띵하니 떠.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밑에도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들이 있어요. 그렇죠. 숫자 11이라는 거에도 있고 맑은 거도 옆에도 있고 여기 보면 가가가 여기도 있고 글꼴에 여기 뭐
색깔 페인트 통이나 이런 데도 보면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거든요. 누르면 뭐 이렇게 나타나요. 컴퓨터는 원리가 비슷해요. 엑셀에도 이런 게 있으면 파워포인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포토샵도 있고 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예. 자, 이 펼치 목록 누르셔가지고 기타 명령이라고 있어요. 기타 명령 누르시면은 또 뭐가 떠요. 이렇게. 복잡하다. 그렇죠. 뭐가 떴는데 저 오른쪽 끝으로 내려가 보시면 원래대로 있죠? 누르시면 돼. 그래서 모든 사용자 지정 다시 설정. 빠른 실행 도구 모음만 다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시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돼. 예 아니면 아니오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했으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가 깨끗해졌어요. 우리 집에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 거실에 가서 이 버튼 딱 눌러. 청소하시겠습니까? 청소 쫙. 얼마나 좋아. 주방에 가서 설거지 딱 펼치 목록 누르고 삭제. 그럼 설거지 쫙. 근데 현실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세상엔 그게 편하지. 근데 저처럼 컴퓨터 오래 하는 사람들이요, 생각이 단순해요. 누르면 뭐가 착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도 다 그런 줄 알아. 세상은 전혀 안 그런데. 근데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 요즘 나오죠. 알파고 아세요? 알파고 처음에 나오니까는 어느 고등학교냐고 막 문의가 왔었대요. 알파고가. 근데 실제 알파고라는 학교가 있는 건 아세요? 캐나다에 알파 하이스쿨이라고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알파 하이스쿨이라고 있대요. 또 거길 또 진학시킨대나? 거기 아니에요. 알파고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특목고? 어떤 거요? 이거 기타 명령에 가서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원래대로라고 있잖아요. 끝에 누르셔가지고 모든 사용자 지정 다시 설정이라고 하시면 뭐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시면 돼. 그럼 여기에 아까 뭐가 많았거든? 이게 싹 사라지고 3개만 남아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파고라고 하는 거는요, 1202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가 1202개가 사실은 아니고 CPU가 1202개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아니라 1202개라 이렇게 생각하면 1200개. 근데 이게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인공지능이가 뭐예요? 실제 사람 머리는 아닌데 스스로 학습을 해. 구구단을 가리켜놔.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 얘가 프로그램에 구구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곱셈 나눗셈을 알아서 쫙 하는 거야. 학습을 해. 아무리 어려운 곱셈 나눗셈도 척척 풀어나가는 거야. 저번에 어젠가 보니까는 그거 했던데요.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 특성이 있죠. 그 사람 특이하잖아. 그거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봄이니까 봄에 맞춰서 그림 그려라 그러면 피카소 특성에 맞게끔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 기가 막혀요. 근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대요. 신기할 정도로. 걱정이야. 우리나라도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똥땡한 컴퓨터 선생이 오는 게 아니라 로봇가 여기 떡하니 앉아가지고 띠리리리 설명할 거 아니야. 이것도 못하니 바보야 뭐 그런 소리도 나올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공부하다 말고 서글퍼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오기 전에 엑셀하고 한글은 빨리 마스터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파일 홈, 삽입,
보기까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홈을 누르면 뭐가 나타나고, 수식을 누르면 뭐가 나타나고, 보기를 누르면 뭐가 나타나잖아요. 이 나타나는 동네에다가 마우스의 휠이죠. 휠. 얘를 굴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위 아래 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메뉴가 막 바뀌죠. 모르는 사람은 클릭을 하지만 아는 사람은 굴려. 여기서 굴리면 안 돼. 여기서 굴리면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여기서 굴려야 좌우로 움직여. 너무 올리면 또 안 나와. 여기 메뉴판이에요. 여기 메뉴판. 메뉴판에서 휠을 굴리면 좌우로 움직입니다. 자, 삽입. 컴퓨터 용어로요, 삽입 탭이라고 부릅니다. 삽입 탭을 누르세요 라고 하면, 삽입은 있는데 그게 삽입 탭이라 그래요. 옆으로 메뉴판이 하나씩 떨어져 있죠. 이렇게 옆으로요. 좌우로 펼쳐져 있는 메뉴 구조를 탭 구조라고 합니다. 자, 삽입 탭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 탭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삽입 탭 눌러보세요. 그러면 삽입 누르라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링크 그룹에 삽입에 가서 링크 그룹의 하이퍼링크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그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야, 주방에 가서 컵 가져와. 컴퓨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주방 탭에 가서 싱크대 그룹에 가서 컵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세상에서는. 주방 탭에 가서 수저통 그룹에 가서 숟가락 하나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숟가락 가져와, 젓가락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이걸 다 구분해 놨어요. 보기 탭에 가서 확대 축소 그룹에 있는 확대 축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뭐 창 그룹에 있는 나누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책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같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특성을 좀 알아봐야지. 자, 숟가락, 젓가락은 주방에 가 있어요. 화장실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도구를 찾으려면 애들 공부방에 가면 있어요. 공부방에 가서 서랍에 보면, 책상에 보면은 볼펜이나 필기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메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사려면 음료수 코너에 가서 음료수 사는 거지, 채소 코너에 가면 음료수 안 팔거든. 그러면 무슨 슈퍼마켓 탭, 음료수 그룹, 음료수 코너 그룹, 거기에 있는 뭐 콜라,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홈은 뭐냐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들을 넣어놓은 데가 홈이에요. 홈이라는 영어 뜻이 뭐예요? 홈. 이거는요, 첫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집.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집이라는 뜻으로 안 쓰여요. 홈페이지 그러죠. 홈페이지. 그 처음 화면이야. 처음 화면.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홈이라고 있어. 그거 누르면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처음으로 가. 자, 여기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 클릭해 보세요. 이런데 뒤에다 어정쩡한 데 클릭해 놓으시고,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홈키라고 있죠. 홈키. 눌러보세요. 어디로 가나. 앞으로 씩 가죠? 이 홈이라는 게 처음, 앞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홈 탭에 가면은 글꼴 그룹이나 클립보드 그룹이나 맞춤 그룹이나 다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을 홈에다 넣어놔요. 대부분. 예. 그 다음 삽입. 삽입은 뭐냐면 뭐를 집어넣을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그림을 넣고 싶어. 근데 보기에 가면 없어. 삽입에 가면 그림이 있어. 그림 보이시나요?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그림 샘플, 사진 샘플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저는 여러분도 그럽니까?
여기 사진 샘플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저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뭐가 없죠? 근데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뭔지 몰라도 있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기에 이거 보이죠? 이렇게 펭귄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삽입을 하면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삽입은 뭔가를 집어넣을 때 쓰는 거예요. 보톡스 그러면 삽입이지. 보톡스는 주사로 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 보형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삽입 메뉴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기라는 메뉴는 또 뭘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제 짝꿍하고 화면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저는 뭐가 안 보여요. 옆 짝꿍에는 뭐가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럼 보기에 가서 보시면 돼. 옆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그럼 보기 메뉴에 가면은 어떤 분은 눈금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머리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그러면 보기라는 데 가서 뭐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얘를 메뉴가 이따구로 나와요 이래. 우리 최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거든 지금. 근데 클릭하면 보이는 게 보이는데 딴 데를 가면 또 사라져. 왜 그럴까? 뭘 잘못해서 그랬겠지. 근데 컴퓨터에서는 잘못했다는 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 선생님 제가 이걸 틀렸어요 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달리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홈이든 뭐든 메뉴가 있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메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보였다가 더블 클릭하면 쑥 들어가요. 해보세요. 근데 클릭하면 뜨긴 뜨는데 다시 클릭하면 안 보이걸랑. 그 왜 가릴까 메뉴를? 보이기 싫어서. 왜?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은 떨어지잖아. 화면이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좀 높여 보이게 드리려고 제가 올려서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메뉴를 가리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 메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아예 고정돼서 보이고 그렇죠 이제는. 뭐 그런 차이입니다.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정해서 보고 어떤 사람은 빼놓고 보고 그래도 어차피 다 있긴 있는데 예. 그런 겁니다. 자, 홈은 아까 뭐라 그랬죠? 홈?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데가 홈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글자에 관한 거 있죠. 글자에 관한 거 얘는 홈에만 있어요. 딴 데 보기에는 없고 홈에 글자가 있는 거예요. 홈에. 예. 자, 그 다음 파일은 뭐냐면요 엑셀을 안 하겠다 닫아라 이미 만들어진 걸 불러와라 열기 해라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를 저장해라 프린터로 인쇄해라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데가 파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백화점이 있잖아요. 백화점 오목교에 가면 현대백화점이 있잖아요. 저기 명동에 가면 뭐 백화점이 있잖아요. 근데 백화점들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오목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은 이쪽 저쪽 막 나눠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헷갈리더라고. 근데 명동에 가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백화점에 가면은 그냥 건물이 하나로 돼 있잖아. 특징이 뭐냐면 1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아무리 급해서 올라갔는데 1층에는 화장실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2층으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볼일을 다 보고 나니까는 마음이 편안하죠. 1층으로 내려오니까 볼 게 많거든. 그러면 물건 사서 간단 말이야. 근데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볼일 보고 휙 가버리거든? 안 팔려 물건. 그래서 백화점에는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다른 나라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더라고. 그런 구조가 있어. 그리고
3층에 여성 의류가 있으면 4층에 아동복이 있고 5층에 남성 의류가 있어요. 남성 의류, 여성 의류, 아동복이 한 층에 같이 있지 않아. 따로따로 나. 왜? 아, 그래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많이 사지. 그리고 남성 의류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전제품 이런 거. 그리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식당 코너. 식료품은 또 지하. 예. 근데 계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왔다리 갔다리 세워라 내워라 종일 거기서 놀다가 물건을 잔뜩 사고 가라는 뜻이죠. 예. 엑셀도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면 엑셀을 오래 해본 사람하고 파워포인트 아래한 걸 오래 해본 사람들은요, 대충 눈치껏 때려잡을 수 있어. 아, 어느 메뉴는 어디에 있고 쟤는 저기가 있고 이렇게 알아요. 근데 초보자는 어떨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근데 설명을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해드리는 거고, 자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우리는 A 한번 클릭해 보세요. B, C, D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A, B, C, D 해서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지 한번 가볼게요.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힘드니까는요, 키보드로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마우스를 클릭해놓고 옆으로 가는 화살표 있죠? 오른쪽 가는 화살표 있죠? 그걸 눌러보고 계세요. 어디까지 가나? 이거 빨리 가나 한번 해봐요. 어디까지 갑니까? 전 다 왔는데. 빨리 왔죠, 저는요.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 요령. 급한데 택시 타고 와야지. 전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가요. 아까 그랬죠,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간다고. 자, 키보드 제일 왼쪽 밑에 보면 CTRL이라고 있어요. CTRL 있어요? 이거를 컨트롤이라고 읽어요.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왼손으로 누르시고 오른쪽 가는 화살표 있죠? 아까 그 화살표 키 있는 데 중에 오른쪽 가는 거 있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휙 가요. 더 이상 없어. 얘 끝이야. 그럼 XFD라고 하는 것으로 가요? 그럼 얘가 몇 번째 줄 모르잖아. 아까 A, B, C, D는 몇 번째냐면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C가 그 다음에 Z는 26번째, Z 다음에는 A 번째, A, B 번째, A, C 번째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XFD는 16,384번째예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는 잘난 체 하는 거니까. 되게 많아요, 옆으로. 그렇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어디까지 갔어요? 와우. 148,576이죠? 8,576번째 이렇게 돼 있죠? 와. 내려가는 거. 예. 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 해보세요. 오오오오. 자, 보세요. 이제 사람이 요령을 피기 시작을 해요. 컨트롤 키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왼손으로 누르세요. 그러면 저 왼쪽 걸 누를 줄 알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눌러요. 죄송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하고 그 옆에 있는 ALT라고 있죠, 요거요. 엑셀에서는 안 돼요. 왜? 왼쪽 거만 쓰세요 라고 해놨어. 근데 그거는 어디에도 명시 안 돼 있죠? 컴퓨터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그래. 그냥 키보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떨 때는 다 돼요. 어떤 건 다 되는데 어느 동네 오면, 이런 엑셀이란 동네 오면 왼쪽 거만 먹어. 아, 속 터지는 거지. 왼쪽 거 되죠? 그렇죠? 컨트롤하고 내려갔더니 글쎄 만이야 100만 104만까지. 와,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일까? 하지 마세요. 머리 나빠져요.
이걸 왜 곱해? 그럼 제가 한번 곱해볼까요? 는 엑셀을 처음으로 돌리는 명령은요, 자, 제일 앞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컨트롤 홈이에요. 그냥 홈은 앞으로만 가는 거고요, 컨트롤 홈은 맨 앞으로 가요. A 첫 번째로 왔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마우스 갖고 이렇게 클릭하면 편한데요, 이건 마우스로 하시는 거고요. 저 딴 동네를 가려면 옆 동네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한참 가야 되는 동네 있잖아. 예를 들어서 X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X에 20만 번째로 가고 싶어요. 이것도 미치는 거라. 아예 끝은 편한데 컨트롤 내려가면 끝은 가는데 어정쩡하게 20만 번째래. 그러면 내려가는 거 20만 번 돌려갈 거 아닙니까? 오, 미치는 거지. 그때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거. 이름 상자라고 떠요. 그렇죠? 이름 상자 보이세요? 클릭하고 X에 20만 번이라고 쓰세요. 20만 번. X에 20만. 그 엔터를 탁 치면 어케바리 X에 20만 번째로 가. 이 가나요? 그렇게? 예. F5번 키 눌러도 돼요. 키보드에 보면 저 꼭대기 줄에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죠. 거기 F5번을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택시기사가 불러. 그러면 나는 K에 7000번째로 갈게요 라고 해서 K에 700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거나 확인을 누르면 돼요.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K에 7000번째로 쫙 가. 택배기사가 딱 배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갑니다. 근데 7000번째 갈 일이 없지. 앞부분에서 놀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는데 주로 요 동네에서 일을 해요. 요 동네에서 일을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연습을 잠깐 해본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또 하나. 여러분 마우스 이거 잘 쓰시나요? 마우스가 좀 편하죠? 사용법이. 자, 마우스를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의 가운데 보면 휠이 있어요. 휠 이렇게 굴리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 휠을 눌렀다 떼어보세요. 가운데 바퀴 있잖아. 얘가 굴리는 게 아니라 눌렀다 떼어보시라고. 요렇게 나타나요. 요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살짝 아래로 요렇게 하면 뭐 추 같은 게 지나가. 추 같은 게. 그렇죠? 이게 중심축에서 멀어지면 빨리 움직이고 가까워지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옆으로도 이렇게 멀어지면 빨리 가. CGV야.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 뭐야? 이거는 인력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엑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다 돼.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느 기사거리를 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휠을 굴리잖아요. 이렇게 얘를 막 디릭디릭 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기사거리를 이제 보고 있는데 드륵드륵 굴리기가 귀찮거든. 그러면 가운데 휠 바퀴 있잖아요. 바퀴를 눌렀다 띄어. 요렇게 나오거든. 요렇게 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올라가. 그럼 팔짱 끼고 화면만 보고 있으면 되지. 근데 요 간격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 빨리 지나가면 휙 지나가서 뭐 안 보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요렇게 놓으면은 하나씩 내려가면서 화면이 보인단 말이야. 귀찮으시면 그냥 드륵드륵 굴리시면 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여기다 대고 얘를 굴리시는 분이 있어. 잡아 당기는 분이 있어. 이거
이거는 옛날 고리짝 기술이고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드르륵 굴리면 된다고, 굴리면. 근데 습관적으로 얘를 누르고 굴리지 마시고 그냥 굴리시면 돼요.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 얘가 열려. 뭐가 열려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열려버린단 말이야. 그냥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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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시면 돼요. 예. 인터넷도 되고요. 인터넷도 되고 이렇게 인터넷도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광고가 떠가지고 지금 근데 얘는 안 움직인다. 좌우는 움직이는데 아래로가 안 돼. 에이, 그러면 굴리면 되지 뭐. 이게 이 블로그는요. 블로그는 사용자들이 접근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뭐 이거를 뺏겨가지 못하게 막는 게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뭐가 어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컴퓨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아주 조금이다. 내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자, 트럭트럭 움직이시면 되는 건 아시겠죠? 일단은요. 예. 다시 컨트롤 홈. 그럼 엑셀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엑셀. 엑셀은 A, B, C, D, 1, 2, 3, 4 하는 칸들이 있어, 칸.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생기면서 칸이 생기는데 이 칸을 우리는 영어로 셀 그래요. 영어로 C-E-L-L, 셀이래. 이걸 뭐라고 하냐? 세포.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세포. 하나하나 바둑판에 있는 한 칸처럼 모는 종이 한 칸처럼 여기다가 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도 쓰고 숫자도 쓰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가운데로 보내고 글자를 크게 하고 색깔도 뻘겋게 해놓고 노란색도 칠하고 뭐 이런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할게요. 예,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밑에 보시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장부 있죠. 우리 옛날에 회계장부 빨간색 거기에 종이가 한 장, 두 장, 세 장 꽂혀 있다는 거고요. 그 종이 옆에다가 견출지를 달아놨어요. 얘는 시트 1번입니다. 시트 2번입니다. 견출지를 달아놨는데 이 견출지는요. 보시면 마우스로 잡아서요.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고 가거나 왼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위치가 바뀌어요.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트 1번을 시트 1이라고 적혀있는 글자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말로 연습이라고 써보세요. 연습.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견출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클릭하는 걸 잘 하셔야지. 일단 클릭 이런 거.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 특히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잘 하시면 컴퓨터 금방 배워요.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은요. 첫째 클릭. 그리고 클릭하면 뭐가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딱 클릭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더블 클릭해보는 거야. 우리 바탕화면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클릭 더블 클릭. 그때 뭐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 더블 클릭하면 움직이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뭐가 움직이잖아요. 더블 클릭을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는 연습을 하시면 뭐가 이렇게 메뉴가 뜨거든. 이렇게 이 메뉴를 잘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컴퓨터를 잘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여기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더블 클릭했잖아요. 그래서 연습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름 바꾸기라고 있었잖아요. 이름 바꾸기. 그걸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돼요.
근데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 바꾸기가 바로 들어가더라고. 엑셀에서는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글자를 쓰면 되는데 얘는 그냥 써도 들어가요. 그냥 써도 들어가. 굳이 더블 클릭 안 해도 되지만 특히 이런 것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애들은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성적표 이렇게 쓰면 성적표라는 시트가 되는 거예요. 종이 견출지에다가 성적표라고 견출지를 붙인 종이가 되는 거지. 그럼 야 성적표가 어딨냐고 여기 있네 하고 알 수 있지. 근데 시트 1, 시트 2 그러면 알아봐요? 못 알아본단 말이야. 시트 3에 뭐가 있는지 눌러봐야 되는데 성적표라고 써있는 걸 클릭해보면 아마도 성적표가 들어있겠지. 그렇겠죠. 그렇게 이름을 만드는 것도 해야 돼. 예.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는 비어있는데 아무나 가셨어요. 비어있는데 아무나 가셔서 여기 비어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요. 주소록이라고 써보죠. 뭐, 주소록. 제일 위에다가 여기다가 주소록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내려가요. 또 엔터를 탁 치면 내려가죠. 이름 쓸까? 이름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요. 새끼손가락으로 탭키 누르시면 돼. 탭키. 키보드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죠. 탭키. 그거를 뭐 엄지로 누르기 힘들겠지만 뭐 검지로 누르거나 중지로 누르거나 약지로 누르거나 하여튼 누르시면 옆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여기다가 전화번호, 나이, 비고 이렇게 쓰셨어요? 써보세요. 옆으로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탁탁탁 지나갑니다. 엔터를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고요. 근데 여기서 엔터 치면 어디로 가게 해요? 앞으로 가. 본래 엔터 치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옆으로 갔잖아요. 엔터를 탁 치면 그 아래쪽 앞으로 칙 가. 알아서. 그 정도는 엑셀이 센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 쓰고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시는 거는 좀 아니야. 그렇잖아요. 언제 마우스를 잡고 있냐고. 홍길동 쓰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잖아. 탭키 눌러서 옆으로 가는 거죠. 자, 전화번호 010-1234-5678 또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고 나이가 50 아니다. 젊게 삽시다. 20 비고 아들이면 그렇다. 우리 아들이 또 싫어하겠지. 조카 그러면 저희 조카 중에 홍씨 없는데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써야죠. 예.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사라졌네. 잘렸잖아. 왜? 길어서 나이를 안 쓰면 보이는데요. 나이를 안 쓰면 옆에 보이는데 나이에다가 20이라고 썼잖아. 그랬더니 쭈구리 내 자리에 뭐가 나오네 보이지마 하고 가리는 거야. 그러면 전화번호 하는 동네가 어때요? 좁죠. 지금 넓혀야죠. 넓혀야 되잖아. 그럼 B하고 C B하고 C 경계선 보이세요? 걔를 더블 클릭을 하면 짠짠 하고 쫙 늘어나요. 그럼 전화번호 들어가는 공간이 좀 넓어졌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아는 사람 쓰세요. 이순신 010-5555-7777 나이 25 비고 옆집 사람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옆에 다 살아요. 예. 이거 왜 입력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어디에다가? 우리 친목회를 하는데 한 20명이 있거든. 20명 주소를 쭉 입력을 해서 프린터로 뽑아서 하나씩 주려고. 뭐 이유가 있으니까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심해서 이거 입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심할 때는 텔레비전 보든지 하면 되지. 라디오를 듣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하면 되지. 심심하다고 엑셀 가지고 이거 입력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다음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어떤 애는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애는 왼쪽으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애가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얘는 왼쪽에 있고. 어떤 게 오른쪽 가고 어느 게 왼쪽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엑셀 나라의 규칙이에요. 근데 가운데 오는 것도 있어요. 가운데. 어떤 게 가운데 오냐? 논리적인 게 가운데 와. 논리적인 게 참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써볼 거예요. 여기 아무데나 는 막 뭐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막 뭐라고 써? 는 하고 뭐라고 써? 엔터를 탁 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떠. 이렇게 샵 하고 뭐가 떠? 야, 그런 이름이 어딨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면 가운데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엑셀을 하다가 가운데로 온 애를 보면 뭐라 그래? 아, 오류가 났구나. 오른쪽에 있네? 그럼 숫자구나. 왼쪽에 있네? 문자구나. 자, 근데 보세요. 얘를 블럭 잡아서, 블럭 잡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드래그. 자, 드래그 했죠? 이렇게 드래그. 그 다음에 홈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이 홈에 있어.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글꼴의 크기 진하게 뭐 밑줄도 치고 색깔도 넣고 하는 거, 꾸미는 거. 그 다음에 맞춤이라고 있어. 맞춤. 요건 뭐예요? 요거 왼쪽. 다 왼쪽 갔어. 오른쪽, 가운데. 얘는 가만히 있어도 가운데 간 거고, 얘는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 그렇잖아. 얘는 알아서 가운데 간 거고, 얘는 시켜서 간 거야. 시켜서. 맞죠? 가운데 이거. 근데 가운데를 다시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아서.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흩어져. 알아서 흩어져. 자기 소속으로. 엑셀은 이걸 갖고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엑셀을 개발한 사람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엑셀은 굉장히 기능이 많은 건데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 갔는데, 가운데를 한번 더 누르면, 안 가운데, 이거예요, 안 가운데. 그럼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알아서 착착착 벌어지는 거예요. 얘도 가운데, 왼쪽, 오른쪽 하는데, 오른쪽을 다시 누르면 안 오른쪽.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지울 거고, 잘못 쓴 거 지울 거고. 자, 그러면 나이의 합계가 있을 거 아니야. 나이 평균. 우리 모임은 나이가 평균이 몇 살이 됐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수식에 가서 수식. 여기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자동합계. 자동합계 보시면 펼치 목록 있네. 그렇지, 이렇게. 펼치 목록이라고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누르시면 평균 있죠. 그렇죠. 눌러보세요. 그럼 뭐라고 이렇게 쫑알쫑알 나와. 엔터 탁 치면 돼. 그럼 평균 나이가 나와. 아, 이 정도는 저도 계산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5,000명을 집어넣고 나이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멘붕. 얘는 하겠지, 얘는 하겠지, 얘는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 5,000명 거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엑셀은 계산도 해줘. 근데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를 하면 엑셀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유식한 말로 함수 그래. 함수. 근데 함수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함수는 기능입니다. 기능. 함수는 수학함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뭐 미적분 함수 이런 함수가 아니고요.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는 그 함수고 엑셀에서 말하는 함수는 기능이라 그러는 기능. 자, 요거 안경 닦는 이거 포죠, 그렇죠? 이거 얘는 안경을 닦는 거지 창문 닦는 건 아니거든. 그럼 얘는 기능이 안경 닦는 기능이야. 그러면 내가 이 필기도구 있잖아, 펜 마킹펜은 펜이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쓰면 색깔이 글자가 지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고 이거를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빨간 펜 이건 함수야. 내가 빨간색 펜을 만들어서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빨간색 기능을 불러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움직이면 빨간색이 칠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한 계산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야, 네가 평균 좀 구해다오 하고 지시를 하면 엑셀이 알아서 착 계산해 주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엑셀에서 함수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압력밥솥 있죠. 가정에 쿠쿠 압력밥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쿠첸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없으면 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 시대 돌아가 보세요. 가마솥 닦아서 쌀 씻어서 붓고 물 붓고 뚜껑 덮어서 장작 떼서 막 끓어 넘치면 불 빼서 불 조절해야 되고 뜸 들이고. 근데 보온이 안 되죠? 보온이 안 되잖아. 가마솥이 처음에는 보온이 되는 것 같지만 추운 날 되면 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밥을 퍼서 또 아랫목에다 보관해 둬야 되고.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쿠쿠 압력밥솥은 어때요? 요즘은 쌀도 씻어서 나온 거 있대. 그 쌀 붓고 물 붓고 뚜껑 닫고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돼? 지가 가열해, 뜸 들여, 보온해줘.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도 하나씩 있으시잖아. 저희 집도 있어요. 그냥 쿠쿠 압력밥솥이라는 거는 기능이 좋은 거야. 그 기능이 없으면 우리 집에 있는 냄비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밥할 때 지켜보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넘치고 타고 난리가 나니까.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엑셀에서. 일단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한번 해봤어요. 지울 겁니다.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운다? 엔터 오른쪽에 보면 딜리트가 있어요. 딜리트 찾으셨어요? 네, 그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밑으로 가서 또 임꺽정 하나 써볼까? 임꺽정 010-8888-9999 나이는 40 얘는 회장.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동창회라든지 또는 친목계 주소록을 만드는 거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신상기록 카드 입력을 해야 되고 학생들 성적도 입력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엑셀로 가정에서 뭐 하시면 좋을까요? 날짜를 써고 오늘 돈이 어떤 용도로 돈이 나갔는지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이런 거. 전 이렇게 해요. 또 신용카드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써요. 지출 내역 해가지고요. 날짜, 내용, 현금, BC카드,
국민카드, 뭐 농협 이런 식으로 카드별로 만들어 이렇게 쭉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4월 8일이다. 내용은 쌀 20kg 샀어. 현금으로 샀으면 여기에다가 57,000원 쓰면 되고, BC카드로 샀어. 그럼 여기다가 57,000원 쓰면 되고, 국민카드로 샀으면 여기다 57,000원 쓰면, 국민카드로 쓴 돈은 얼마고 BC카드로 쓴 건 얼마고, 거기서 한 달 지나면 내역서는 오는데 미리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엑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보니까 좀 불편하거든? 그러면 또 배운 범위 내에서 고치는 거예요. 저는 엑셀을 처음 배울 때 언제 배웠냐면, 저는 오래전에 배웠죠. 엑셀을 배웠는데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헌혈을 많이 했어요. 헌혈.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해왔는데 그 헌혈 증서를 관리해보자. 몇 월 며칠 날 헌혈을 했는데 뭐 전혈을 했는지 혈소판 헌혈을 했는지 양은 얼마큼 했는지 얘를 기증을 했는지 갖고 있는지 그런 걸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몇 년도 1983년도에는 헌혈을 몇 번 했고 84년도는 헌혈을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증한 헌혈은 증서는 몇 장을 기증을 했고 갖고 있는 거는 몇 번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쭉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잠깐 찾아볼게요. 제 컴퓨터에 어디 남아 있을 텐데요. 제가 요거예요. 요거 보여드리면 이건 제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거 가계부 그 다음에 여기 있다. 헌혈 블루드 P 82년 4월 29일에 또 헌혈을 쳤는데 10년 전에 헌혈을 멈췄어요. 말라리아 감염돼가지고. 예, 말라리아 사람은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 혈액이 수혈을 받잖아요. 그 환자들한테 들어가면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이때 말라리아가 완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멈춰 있어요. 10년 동안. 근데 말라리아 많이 감염됩니다. 일산, 문산 이런 데 있죠. 이런데 저희 처가가 일산 쪽이에요. 거기에서 모기한테 물렸는데 그게 말라리아 모기야. 근데 저기 아프리카 그 말라리아하고 달라요. 아프리카 말라리아는 맞으면 가고 이게 일산에 있는 말라리아는 죽지는 않는데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수혈받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약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냥 지켜봤더니 아직까지 그냥 계속 말라리아 증세가 있더라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우리한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검사를 했더니 지금까지 145번을 헌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증한 헌혈 증서가 102장이고 현재 43장을 제가 집에 갖고 있대요. 그리고 61,700cc 61,000cc를 헌혈을 했대. 24년 3개월간 했대. 10년 전까지 이런 거를 엑셀로 작업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몇 년도에 몇 번 가장 많이 할 때는 1996년에 14번 1995년에 15번 했다고 나와요. 예,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가 엑셀로 이거를 처음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비용 있잖아. 결혼식 비용이라든지 또 애기 돌잔치 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때 신부 화장 뭐 제가 돈 된 건 아니지만 와이프가 쓴 거지만 비용을 적고 그 다음에 어른들 모시고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식사 비용은 얼마큼 했고 결혼식을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는 이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고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식사할 때 도와주셨으니까. 뭐 그런 비용, 뭐 이런 거. 그런 걸 엑셀로 다 입력을 했고요. 또 가계부는 애엄마가 입력을 하지만, 뭐 이런 공과금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제가 관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엑셀로 다 입력을 해서, 한 20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매일매일, 매달마다 다 관리를 해요. 그럼 전금이 어떻게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지 또 계절마다 월마다
숙소 요금은 얼마큼 나가고 가스 요금 얼마나 나가는지 그래프로 다 보이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화된 거죠, 생활화. 자, 우리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근데 막막하죠. 뭐를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막막하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입력해 봐야겠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입력한 거는 뭐만 입력했어요? 글자니 숫자니 이런 거 입력했죠. 근데 하트 모양, 전화기 모양 같은 거 또 입력해야 되거든. 화살표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아무데나 놓으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미음자 미음자 눌렀다 띄고 그럼 미음이 껌뻑껌뻑거리죠? 그리고 한자키 그럼 뭐가 이렇게 나오죠? 이때 탭키 눌러보세요. 탭키 키보드에 있는 탭키 왼쪽에 탭키 그럼 뭐가 쫙 펴져요? 다시 누르면 오므라들어요. 네. 이거 누르셔도 돼. 이거 화살표 2개짜리 누르셔도 이렇게 펼쳐져요. 저 끝으로 가면 또 오므라뜨리는 화살표 2개가 있거든요. 근데 탭키 눌러도 펼쳐지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당구장 표시 같은 것도 있고 화살표도 있고 전화기 모양도 있잖아요. 예, 룰루라라도 있네. 목욕탕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누르시면 이렇게 키보드에 우리 키보드에 없는 기호잖아 이런 거. 찾아보셨어요? 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메모하지 마세요. 책에 다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기억을 눌렀다 띄워보세요. 기억을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보세요. 그리고 탭을 누르면 쫙 펴져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런 거? 이건 물음표가 거꾸로 매달린 것 같다? 그런데 뭐 점점점도 있고 점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좀 특이한 것들이 있죠. 키보드에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이런 거는 뭐야? 예를 들어 이렇게 현재 날 30도입니다. 이렇게 30도. 지금 각도가 3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면 좋지. 요런 기호 같은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보세요. 니은 니은 눌렀다 띄니까 뭐가 나와요? 괄호가 맞네. 괄호 맞죠? 좀 특이하네. 그런데 괄호 중에요 여기 보니까는 일반 괄호는 있죠. 아직 못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자, 니은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런 괄호들이 보이죠. 괄호 열고 닫고 뭐 부등호 기호도 보이고. 근데 특이한 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끝에 보면 요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것도 두 개 요렇게 되는 것도 있고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강 쓰고 나서 요렇게 쓰는 건데 우리 옛날에 세로 쓰기 했잖아요. 세로 쓰기. 지금은 가로 쓰기지만 옛날 우리 책들 보면 소설책도 세로 쓰기 돼 있죠? 그때 따옴표예요 이게. 이걸 우리는 낫표라 그래요. 낫표. 근데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하나만 돼 있으면 낫표. 이렇게 두툼하게 돼 있는 거 있죠? 두툼하게 돼 있는 거. 이건 겹낫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떨 때 쓰는 거야? 세로 쓰기 할 때. 예, 세로 쓰기 할 때는 따옴표 대신에 요거를 썼대요. 저도 평상시엔 쓸 일이 없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디귿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수학 기호들이 좀 나와요. 수학 기호. 더하기 빼기
뭐 무한대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자, 근데 어디까지 돼 있냐면은요, 기억에서 히읗까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우리나라 자음이 19개가 있어요. 19개 자음 중에서 쌍지읒을 제외하고 쌍지읒 지읒을 제외하고 이게 왜 W로 나와? 쌍지읒 쌍지읒. 예. 하나를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히읗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오고, 쌍기역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한 기호들이 나와요. 책에 다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요, 책으로 25쪽이에요. 25쪽에 있어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예.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예. 한 줄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때 어렵잖아요. 오른쪽 화살표 있어요. 이렇게 9개씩 보이는데 옆으로 가라 그러면 그때 방향키로 움직이면 또 9개씩 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기가 한눈에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거 그러면 뭐를 재조정해야 돼요. 시스템을 아예. 여기서 예,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라면 여기 나타나야 돼, 밑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메모장 같은 거 있죠, 메모장. 이런 메모장에서도 미음자 눌렀다가 띄고 한참키 누르면 뜨는데 오른쪽에 떠요,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펼쳐지긴 해요, 여기서는. 인터넷을 하다가 우리 회원 가입하면 닉네임 같은 거 만들잖아요, 닉네임. 그럼 여기서도 미음자 눌렀다가 띄고 한참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나는 닉네임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써먹을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 아래 한글은 제외하고, 한글 2010은 제외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뭔지 잘못 건드려놔서 시스템을 오른쪽 밑에 나타나게 되면은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도 조정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죠.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야 편하죠. 과거에는 다 9개씩만 나왔어요. 9개씩만. 그러니까 다음 계속 눌러야만이 뜨니까 불편하죠.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었다고요? 25쪽에 보면은 거기 종류가 쭉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골라보는 거예요. 그 왼쪽에도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세밀하게. 예, 다음 시간에 이거 쭉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는. 왜냐면 첫날인데 막 책 보고 적고 뭐하고 막 하면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거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게요. 화면 밑에를 보시면은 뭐 성적표니 연습이니 하는 시트 이름이 있었죠. 그 옆에 보시면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뭐라고 뜹니까?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뜨죠. 누르시면 종이가 하나 낄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처리 있는데 그 워크시트 삽입이라는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빈 종이가 뒤에 탁탁탁 껴요. 이렇게 해서 엑셀은 255장까지 종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은 몇 장? 3장이 나왔었죠, 아까. 근데 추가로 집어넣어서 255개까지는 만들 수 있으니까 충분하겠죠. 자, 여기다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시간표 만들어 볼 겁니다. 시간표. 자, B의 두 번째. A가 아니라 B예요. B의 2. B하고 숫자 2가 만나는 여기를 엑셀에서는 B의 두 번째 셀 그래요. B2 셀. 여기다가 시간표라고 만들 거고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엔터 치면 내려오고, 엔터 치면 내려오고, 엔터를 한번 더 쳐서 그 옆에 C의 네 번째에다가 월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월이란 글자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옆에는 뭐라고 쓸 거죠? 대충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대각선 방향이죠. 대각선 뭐 여기는 1교시라고 쓸 거예요. 1교시. 그 밑에는 2교시, 3교시 이렇게 쓰겠죠? 예. 근데 쓰지 마세요. 1교시까지만 쓰세요. 자, 1교시 쓰시고 나면 이제 이게 엑셀의 좀 특성인데, 자, 제가 셀을 클릭했어요. 이 셀을 클릭하고 나면은 C, 테두리 선이 보입니다. 블럭을 잡아도 그렇고요. 블럭을 잡아도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 테두리에 C, 선이 생기는데 오른쪽 끝에 점이 있어요. 점 잘 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하얀 데다 갖다 댔을 때 하고 중간에 C, 테두리에다 갖다 댔을 때 하고 그 점에다 갖다 댔을 때 하고 마우스의 포인터가 달라요. 맞습니까? 이때 점. 얘를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 그래요. 이 상태에서 누르고 밑으로 천천히 쭉쭉쭉 내려가면 숫자가 변할 거예요. 그렇죠? 8교시까지 가세요. 이거 몰랐으면 꾸역꾸역 2교시, 3교시, 4교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렇게. 자, 그 다음 월자 옆에 가시면 점이 있죠. 또 마찬가지로요. 얘를 누르시고 옆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요. 와우. 편하죠. 그렇죠? 자, 4교시 끝나면 점심 먹어야죠. 점심이라면 못 넣네. 점심이라고 못 넣었잖아요. 그러면 4교시하고 5교시 사이죠. 그러면 5교시란 글자에다 넣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5교시란 글자에다 놓고 오른쪽 누르고 삽입. 요런 메뉴가 뜰 거예요. 그럼 아래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5, 6, 7, 8이 얘가 아래로 쭉 내려가요. 통으로. 근데 모르고 4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 4, 5, 6, 7, 8이 내려가니까 점심시간이 바뀌는 거죠? 그럼 5에다 놓고 삽입 눌러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원칙은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삽입을 누르면 삽입이란 명령을 조금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자, 삽입이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이 어디였어요? 아까요. 여기 5교시라는 자리 여기였었잖아요. 그렇죠? 나를 기준으로 위 또는 왼쪽 쪽에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끼어 들어오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내 위쪽이나 내 왼쪽에, 내 오른쪽이 아니라 나의 아래쪽이 아니라 내 위쪽에 뭐가 생겨요. 삽입이요. 이거는 컴퓨터의 원칙이에요. 컴퓨터에서 원칙은 뭐냐면 삽입 그러면 뭐가 된다? 내 앞에 생기는 거야. 내 앞이라는 말은 내 위쪽이나 내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나 또는 아래쪽에 생성되는 말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추가라 그래요. 용어가 좀 달라요. 자, 추가라는 말은 내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내 뒤에 생기는 거고, 삽입은 내 앞에 생기는 거다. 앞이라는 말은 나를 기준으로 왼쪽이나 위쪽을 앞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조금 이해하실 수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컴퓨터 나라의
기본이에요. 기본 질서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요거 삽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서 제가 오른쪽 누르고 삽입을 누르잖아요. 삽입을 누르면 앞에 생겨요. 4번 앞에 생겼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면 끝에 붙어요. 끝에. 내 오른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제일 앞에 둬도 얘를 누르는 순간 저 끝머리에 생겨요. 그러니까 종이를 저 끝에 하나 더 집어넣는다는 거지, 속치를. 이거 좀 특이한 거예요. 이건 특이한 거고, 모든 명령에서는, 엑셀에서는 모든 명령을 걸 때 다 무조건 어디 생긴다? 앞에 생긴다. 앞에 생긴다. 그래서 5교시에다 놓고 삽입을 누르면 얘를 안으로 밀어트리면서 내 앞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블록 잡고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블록 잡고 삽입하면 두 개를 블록 잡고 삽입을 했는데 아래로 밀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밀면 두 개만큼 내려가고요. 하나는 클릭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삽입을 누르면 아래로 미는 거니까 아래로 하나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점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쓰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는 여기는 뭐야? 만나게 식사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시간표마다 알아서 과목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썼다고 치고 여기는 뭐 국어 시간이고 여기는 영어 시간이고 이렇게 썼다고 치고 여기는 점심이죠. 점심. 근데 점심이 이렇게 들어가요. 통으로 점심이죠? 얘도 통으로 다 점심이잖아. 월요일날 점심에 무슨 음식이 뭐 나오는지를 적는 게 아니라 그냥 4교시, 5교시 사이에는 통으로 점심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블럭을 잡으시고 홈에 가서 맞춤 그룹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그걸 누르시면 얘가 하나가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지금 선이 안 그려져 있죠? 테두리에 선이 없어요. 아, 이거는 뭐냐면 구분선이에요. 구분선.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잖아요. 이렇게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보기 싫죠? 선 넣을 거예요. 선. 자, 블럭을 이렇게 잡으시고 홈 탭에 가셔서 이거 있죠. 그렇죠? 그 옆에 보면은 테두리 선이 있는데 펼치 목록 보이세요? 펼치 목록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 그 모든 테두리 선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면 좋겠죠? 가운데 정렬하면 좋잖아요. 아까는 왼쪽에 가 있었잖아. 왼쪽에. 근데 다 가운데다 집어넣으면 보기 좋지. 자, 그러면 시간표도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표도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야 되겠죠? 그럼 딱 가운데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표는 제목이잖아. 글자를 좀 크게 하면 좋겠죠? 글자를 어떻게 크게 하냐면 여기도 고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요. 커져라, 작아져라 하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올라가는 건 커지고 내려가는 건 작아지고 하는 그림 있죠? 눌러서 한 20 정도? 한 18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커지지. 그 다음에 색깔을 노랗게 칠해버릴까? 이렇게 노란색을 칠해버릴까? 이래도 되고. 글자 색깔은 빨간색? 그냥 빨간색 해볼까요? 해병대 명찰 같은데? 그냥 파란색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자, 화살표를 누르면 색깔이 종류별로 나와요. 거기서 하나 고르고.
뭐 예를 들어서 칠하는 걸 검은게 칠하고 글자 색깔은 흰색을 쓰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러면 잉크 많이 나오죠. 이 프린터를 뽑으면. 그래서 그냥 채우는 색깔은 없고 글자 색깔만 자동, 그럼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검은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A 한번 보세요. A가 넓죠, 지금요. 근데 글자를 우리가 B부터 썼죠? 그러니까 A가 낭비가 돼. 그래서 A하고 B 경계선이 있어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 A하고 B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말고,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 경계선. 거기다 대고 마우스를 누르고, 왼쪽으로 쓱 가세요. 왼쪽으로 이렇게. 아주 좁혀놓으세요. 그럼 A가 아까는 이렇게 넓었었는데 A를 좁히니까 어떻게 돼요? A라는 글자도 잘 안 보이지만 좁아졌죠? 그러면 왜 A부터 안 쓰고 B부터 쓰냐면 선을 그렸죠. 제가 선을. 근데 A가 없으면요, A부터 쓰면 요 왼쪽에 선이 안 보여요. 화면상에서 안 보인다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나오는데 화면상에서 안 나오거든. 그래서 B부터 쓰고요. 첫 번째 줄서부터 쓰지 않고 두 번째 줄부터 쓰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테두리 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요 1번 줄을 이렇게 좁힐 거라고요. 이렇게 좁히면 선이 살짝 보이죠. 이제 이렇게 보이게끔. 그래서 예쁘게 작업하려고, 화면에서 하려고 보통 B의 두 번째부터 써요. 우리 책은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우리 책도 B의 두 번째부터 써요. 일반적으로. 실제 업무가 A부터 잘 안 하고요. B의 두 번째부터 해요. 예. 자, 점심시간은 모양을 좀 낼게요. 색깔을 약간 뭐 노랗게 칠하면 점심이라고 좀 확 도드라지게 보이겠지. 아니면 점심시간이에요 라고 점심시간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 글자와 글자 사이를 하나씩 띄워도 되고, 글자를 고치는 방법은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글자를 고칠 수 있게끔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하나씩 눌러주면은 글자와 글자가 벌어지니까 한번 하시고, 제가 담임 문서 다 챙겨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뭐냐면 원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래 원본이 요거예요. 높이가 너무 낮아. 그럼 4번 줄서부터 13번 줄까지가 데이터가 들어있죠. 시간표가요. 4서부터 4 쭈루룩 드래그하면 4번서부터 쭈루룩 드래그하면 13번까지 블럭 잡을 수가 있어요. 해보셨어요?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4번과 5번과 6번과 7번 경계선들이 보이죠? 그 경계선 아무 데나 가서 높이를 내려보세요. 근데 너무 많이 내리시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하면 근데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휙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요렇게 되면 요렇게 지금 보세요. 눈금이 요렇게까지 내려오면 뭐예요? 2배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높이인데 요렇게만 내려오면 50%더 넓히는 거고 높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 2배씩 높아지지. 그런데 월요일 1교시는 높고 화요일 1교시는 낮고, 이건 안 돼요. 5번째 줄은 다 높이가 똑같아야 돼.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게 안 돼요. 한글 2010은 가능한데 엑셀은 불가능해. 자, 여기가 국어 영어라고 썼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도 배웠어요. 국민윤리. 좀 좁아 보이네? 좁아 보일 수 있잖아. 과목을 썼는데. 그러면 C, D, E, F, G 이렇게 여기잖아요. 여기 위에 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경계선을 넓히면 어떻게 돼요? 다 넓어져요 또. 근데 잘못 넓히면은요 한 페이지 안 들어가. 한 페이지로 안 들어가. 얘를 프린터로 찍어야 되잖아, 시간표를.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여기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색깔을 좀 이렇게 뭐 노란색으로 칠하던 녹색으로 칠하던 그 글자를 좀 진하게도 할 거고, 진하게. 얘는 글꼴도 좀 달라 보이게 할까? 글꼴? 오, 글꼴이 달라졌어. 글꼴도 달리하고 싶어. 그럼 이 글꼴 달리하세요. 나머지 칸칸은 여러분들이 썼다는 전제하에 이건 제가 완성 안 할 거니까 이렇게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야 이번 우리 시간표야 라고 적어주시면 우리가 전달장 같은데 연습장에다 다 쓰잖아. 이렇게 써가지고 집에 가서 색연필로 사인펜으로 이렇게 하고 선도 긋고 자대고 그려가지고 벽에다 하나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지금 컴퓨터로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장 인쇄해가지고 친구들 나눠주면 되잖아. 나만 갖지 말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지. 여기다가 아까 주소록 같은 거 만들어서 색깔 알록달록 만들어가지고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코팅하면 되잖아. 그러면 명단들 하나씩 회원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자, 저처럼 한번 이렇게 높이도 조절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자, 파일에 가서 인쇄라고 있어요. 누르시고 이렇게 나왔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요 밑에 보시면 1에 1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로 나와요? 1에 2라고 나오면 종이가 넘겨서 인쇄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표가 지금 가로로 보기 좋지요. 세로가 아니라. 그러면 세로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세로 방향이라는 걸 눌러서 가로 방향으로 바꾸시면 종이가 가로로 가요. 아, 여유 많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프린터로 인쇄해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찍혀 나오겠지. 얘를 크게 인쇄하고 싶을 때요. 자, 밑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 제일 밑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현재 100%로 되어 있는데 100%. 얘를 띡띡띡띡 누르면 한 130%, 140% 해볼까? 140%. 확인 누르면 근데 선이 저는 깨졌죠? 인쇄하면 선은 나와요. 화면상에서 뭐가 좀 일그러진 거고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제가 늘리잖아요.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글자가 더 커져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100이 아니라 한 80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 80으로 줄이면 아까 거보다 훨씬 작게 찍히죠. 글자가 작게 나오는 게 작게. 그러면 어르신들은 글자를 크게 뽑아드려야 되는 게 좋겠고. 저는 지금 150%까지는 갔는데 160%로 늘리면 종이가 넘어간다. 종이가 넘어가. 그러니까 160%는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150%까지만 가볼까요? 그랬더니 6교시에 걸쳤네. 그럼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럼 안 돼. 150%가 너무 큰 거야. 저는 140%까지만 하면 그래도 걸리네. 어떻게 될까? 한 130%? 또 걸리네. 여기 마지막 게.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였죠. 아까 높이를 일일이 늘렸잖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높이를 좀 높이를 줄여놓으면은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8교시까지 나오지. 얘를 좀 확대하더라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너무 확대시키면 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선이 중간에 깨졌잖아, 목요일날 금요일날이. 근데 화면에는 이래고요, 프린터로 실제 인쇄하면 선이 찍힙니다. 왜 여기 선이 있으니까 찍히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요, 안 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도 있는데 책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8페이지 책 없으신 분은 옆 작품 걸 같이 봐주세요. 8페이지 보시면은 엑셀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설명 안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11페이지는 아까 빠른 실행 도구모 원위치 하는 것만 했었어요. 얘를 설정하는 건 안 했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넘기시면 상태 표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직 안 해봤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금방 할 거고요. 그 다음 15페이지 보면은 주유금액 해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보는 거는 했어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근데 저장하는 연습은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막 연습만 해봤어요. 막 연습만. 그 다음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은 21쪽. 21쪽에 보면은 시간표처럼 만드는 기능인데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다 안 쓰고 월만 쓰고 옆으로 쭉 1교시만 쓰고 밑으로 쭉 이랬죠. 그랬더니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중간 사이에다가 점심시간도 넣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막 합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25쪽에 특수기호 같은 것도 입력하는 연습을 잠깐 했었었고요. 예.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메모 입력하는 건 아직 안 했어요. 메모 입력하는 건 아직 안 했고, 그것도 다음 시간에 몰아서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대충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칠하는 거는 엑셀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이런 기능은 있어요. 그렇죠. 글꼴의 크기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글꼴의 색깔을 빨갛게 해라, 노랗게 해라, 이런 거는 엑셀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리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엑셀 뿐만 아니라 한글 2007도 안 해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해봐서 생소한 거예요. 근데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그런 것도 있죠. 도둑질도 하면 는다고? 연애도 하면 는다며. 연애도 하면 는다고. 그러니까는 학습이니까 이것도 집에서 막 해보시면 늘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를 가지고 뭐를 명령을 걸었더니 컴퓨터가 고장납니다 이러면 하지 말고, 그런 메시지 안 나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고장 안 나니까. 또 하나, 엑셀이 집에 설치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난 우리 집에 엑셀이 없어 하시면 연습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USB 메모리 얘를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는데 우리 책이 2010이죠. 2010이니까 2010으로 복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사실 이거 복사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 위반이고요. 소프트웨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동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꺼냈어요. 근데 MS사에서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구매한 프로그램을 복사해 드릴 수는 없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셔서 쓰셔도 돼요. 똑같으니까 프로그램은. 그게 조금 용량이 되니까 USB 메모리를 여러분이 준비해 오시면 되는데, 한글하고 엑셀하고 다 설치해야죠. 뭐 파워포인트는 뭐 이런 거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등등. 용량은 한 4GB 이상.
4GB 이상인데 안에 꽉 찼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8GB 이상이면 더 좋아. 8GB 이상이면 8GB나 16GB, 32GB 같은 경우 쓰시면 더 좋아요. 요즘 4GB짜리는 살 수도 없어요. 안 팔아요. 32GB가 한 15,000원 정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구매하셔서 쓰셔도 되고, 구매해서 오셔도 되는데 잘못 구매하시면 비싸거든요. 하이마트에도 아까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사셔도 돼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해갖고 올 테니까는. 예. 하여튼 오늘 가시면 책을 쭉 보세요. 책. 그래서 이런 게 있더구나 하는 것만 좀 보시면 이번 주 학습은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